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SNS를 통해 경매에 올린 고창의 멜론이 기대 이상의 가격을 받는 등 국산 멜론이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로도 인기가 높아 수박의 고장인 고창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주최한 이색 SNS 경매. 경매 대상은 산삼과 같은 약용작물도 아닌 다름 아닌 멜론입니다. 보통 2개 한 상자에 3만 원에 거래되지만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120여 농가의 상품 가운데 최고로 꼽은 것이어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5만 원부터 호가를 시작한 이 멜론은 200만 원이 넘는 기대 이상의 높은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3, 2, 종료 210만 원이. 국산 멜론이 이처럼 소비자의 주목을 받으면서 추석 대목을 앞둔 농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멜론은 재배 기간이 100일 정도로 짧아 6월 말 수박 출하 직후에 추석 선물을 겨냥해 키울 수 있어 수익성이 높습니다. 단위 면적당 소득이 수박의 2배에 달하는 효자 작목입니다. 추석 선물로 아주 적합하거든요. 작황도 건열에 비해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소득이 월등히 좋을 걸로. 문제는 반복적인 연작으로 인한 병충해. 국내 멜론 생산량이 2013년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창은 같은 박과 채소인 수박 연작 피해를 극복한 경험을 살려 현재 120여 농가에 70헥타르까지 재배 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배 기술, 컨설팅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씨 없는 수박, 네모난 수박으로 이름 높은 고창이 이제는 국내 멜론 시장을 선점하는 지역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하천 준설토를 농지 바닥을 돋우는 데 썼는데 작물의 수확량이 줄고 토질까지 나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민은 시행처인 익산시에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콩을 심은 논 이곳저곳에 비닐 같은 각종 합성수지와 유리병 등 폐기물이 즐비합니다. 흙 색깔도 거무튀튀해 한눈에 봐도 토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천여 제곱미터의 논에 재배한 콩들은 말라 죽은 게 많고 살아남은 것은 잎이 누런 빛깔입니다. 이 농지는 2년 전 익산시가 인근의 오산천 준설공사 때 나온 흙으로 1m가량 복토를 했는데 농지 소유주는 매립토인 줄 알고 토지 사용을 승낙했습니다. 받아가지고 보니까 막 쓰레기가 막 절반이고 막 돌덩어리 막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다 정리하면 농사는 지껏지 하고. 하지만 지난해에는 예상 수확량 1,500kg에 5%만 거둬들였고 올해는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대로 가면 밭농사는 불가능하고 양질의 흙으로 다시 성토한 다음 땅에 관을 묻어 공기를 주입해야만 정상 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상태로는 뭐 계속 농사를 못 짓잖아요. 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농민으로서는 참 앞길이 막막합니다요. 토지주는 토양 오염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지만 시행청인 익산시는 토질 개량은 토지주 권한에 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사토를 받는 것을 원했고 지금 토지 개량을 않기 때문에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있다. 토양 환경 오염으로 관내 여러 지역에서 익산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적절치 못한 준설토 처리로 애꿎은 농민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군산 회생을 위한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 재심의를 통과해 기사 회생했습니다. 군산시는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국비 보조율을 60%에서 55%로 낮추고 운영 시기를 2023년 상반기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기획재정부의 사전 적격성 재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GM과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대책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1,200억 원이 투입돼 중고차와 건설기계 등을 다루는 국내 첫 복합형 매매단지가 조성됩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인적 지원 발굴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35명이던 전북 출신의 장차관급은 2년여 만에 절반 수준인 17명으로 줄었고 특히 청와대 근무 인력은 10명에서 2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인사는 지역 발전에 가교 역할이 기대되지만 전북의 경우 인력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얼마 전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대체품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참가자가 너무 적어 첫 회부터 무용론이 제기됐는데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해 외면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만 19세에서 39세 미만 시민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대체품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당선자에게는 상금은 물론 상품화의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의 공모 기간이 지났지만 참가자는 달랑 4명뿐, 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수상자 수 5명보다 적습니다. 전문 지식이 아예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여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두리뭉실해가지고 막 떠올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출품작들 역시 상용화가 어렵다는 게 주최 측 판단입니다. 당연히 관심을 보이는 기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참가 연령대를 굳이 한정한 데다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를 선정해 외면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활동가인 저도 대체 상품이 될 수 있는 거를 생각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대체 상품을 만드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한 사업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반 학생이나 직장인이라면 대체 상품 기획개발 아이디어 내라 하면은 나라도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청년의 아이디어를 좀 활용해보면 어떻겠냐 말씀하셔서 단체장의 말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타성적으로 공모전을 진행한 전주시.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와 달리 공모전 자체를 일회용으로 만든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경찰대가 도입 2년 만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017년 한옥마을 관광경찰대를 창설했지만 육아휴직 등으로 결혼이 생기면서 외국어 가능 인력을 찾지 못해 지난 5월 해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어 가능 외사계 직원 4명으로 창설된 관광경찰대는 관광객 보호와 불법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남원 주전면 구룡폭포 계곡에서 지인들과 산에 오르던 65살 김모 씨가 60m 절벽 아래로 추락해 머리 등에 부상을 입고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장 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수에서 등록되지 않은 반달가슴곰이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6월 장수 버남의 야산에서 반달가슴곰을 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생포틀과 무인 카메라 등을 동원해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단은 현장에 남은 털의 유전자 분석 결과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의 새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온국 습지를 관리하는 고창군을 대상으로 국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고창군은 람사르 습지 보전과 이용에 모범적인 도시를 인증하는 람사르 습지도시 후보지로 선정돼 2021년 인증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람사르 협약 상징을 수산물 판매나 생태관광 홍보에 활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